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부터 이어진 구도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2강 진출자가 가려지는 가운데 한대행의 출마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선 경선 상황 등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오늘과 내일 정책 질의하고 수요일에는 아마 이제 예결위 소위를 열고 목요일에는 이제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오늘 정부가 지금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책 질의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 15조 정도로 좀 늘려야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굉장히 좀 우여곡절 나날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대선을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막판에 원내 지도부들 간에 단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경의 규모를 놓고 너무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크거든요. 당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35조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10조에서 12조 2천억 원으로 늘렸는데 이거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수용할지, 그래서 이걸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이제는 여야가 없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IMF 같은 경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반토막으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제가 볼 때 대폭 늘려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일단 통과시키고 6월 3일 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해가지고 다시 또 2차 추경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전에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정책 질의 오후에도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무척 안 좋다는 여러 이제 부처들 거기에 대한 이제 이번 추경과 관련된 8개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과시켜야죠. 지금 사실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부 민생 예산뿐만 아니고 이제 통상 전쟁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추경을 신청을 했는데 12조 2천 정도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규모가 이제 조금 문제인 것인데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키자는 뜻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규모 면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역화폐 부분이죠. 지역화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조 원을 늘려서 15조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역화폐 같이 돈을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뿌린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재정 확대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꼭 필요하게 지원을 하자는 데에서는 누구나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쪽으로 서로가 좀 의견을 좀 일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생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좀 늘릴 수도 이제 지금 현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은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제 정책 질의 내용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89.7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어떤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한마디로 그만큼 정권 교체, 그것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민주당원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89.77%는 지금 민주당 정당 사상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 또 국민의힘 정당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7%로 대선 후보가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2%로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의원 투표만으로 77%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당심 50%, 민심 50%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보니까 89%라는 엄청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민심과 당심 구분 없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통합 그리고 또 중도 무당층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한 게 아니고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또 심지어는 DJP 정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까지 묘소를 참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정통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제 농객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의 이런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상당히 좀 공감이 간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줘서 합리적인 보수에서도 상당히 이런 행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번 주 중에 선대위 구성까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제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윤여준 전 장관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보수 책사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복수죠? 한 사람이 지금 아니고 이제 여러 상임 사람. 선대위원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선대위. 한 분을 할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 복수를 할 것으로 얘기도 나오고 김두관 전 의원 얘기도 상임 선대위원장 나와서 뭐 복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통합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통합을 외치고 있죠. 윤여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통합은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당내 통합도 안 되는데 국민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당내 지난번 뭐 총선 때 이미 비명 행사라는 말로 대신합니다만은 당내에서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속아내면서 자기 1인 사당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게 압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만은 지난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그래서 당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원들이 다 투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일반 때문에 국민 중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강성인 적극적 지지층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90% 가까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국민 감정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통합에 이제 제가 이 경선을 보면서 90%에 가까운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거의 사당화됐다는 것을 확인을 시켰고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동안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다 만들고 그렇게 탄핵을 거의 일상화시키다 하면서 그렇게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했는데 행정부를 장악을 했다. 국가 권력이 됐다. 그럼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계속했던 말 가운데서 말의 번복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예. 대표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뭐 지금 뭐 대법원의 선고도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겠죠. 어떤 예.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신뢰의 문제, 이 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헐뜯기에 불과하다. 네.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헐뜯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50% 그냥 넉넉히 다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가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치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좀 사당화를 얘기를 하고 뭐 독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당화로 전락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겸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막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12.3 비상기업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후보들 대다수가 네.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헐뜯고 침을 뱉기보다는 네. 좀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성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물론 사과를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는 부분은 이제 경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제 두 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4명 가운데 50% 넘는 후보는 없을 것 같고 결선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내일 2명으로 내일 알척되죠. 발표입니다. 예,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죠. 내일 오후 2시에 2명으로 내일 누가 발표하는데 될까요? 누구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한 사람이 50% 넘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고. 같고 두 명이 이제 결선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후보 가운데 찬탄 반탄으로 지금 2대 2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은 한 명씩?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한 명씩이면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알 수도 저한테 없습니다. 여쭤보면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꼽을 수 말씀하신 대로 있겠습니까? 찬탄파 한 명, 반탄파 한 명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찬탄파로는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것 같고 지금 반탄에서는 홍준표 그리고 또 김문수 두 사람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점치는 거는 좀 굉장히 성급하고 다만 국민의힘 보수의 미래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의 흥행성을 위해서는 보수 성향을 넘어서 극우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안동훈 두 사람이
네, 그래서 올라갈 지금 거를 이제 예측을 국민의힘의 하시는 거군요. 네.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와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약진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예. 한동훈, 홍준표가 결선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면 예. 한동훈 대 김문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선할 것 같은데 예. 결국 그래봤자 네.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예. 떨어져 버리면 예. 이 두 분들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 말씀을 하셨는데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정무직 참모들이 일제히 줄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정대철 헌장회장하고 면담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후보들은 다 이제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좀 그 단일화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죠.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5월 1일 정도를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9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내일. 예,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제 그 대행이 끝나면 이제 모레 또는 글피. 네, 이렇게 그렇죠. 되겠군요. 이제 네. 예, 그런 부분 대행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해군부 장관을 네. 만나야 될 부분도 있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협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1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으로 사퇴한 것을 예. 보면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도 5월 3일 정도에 그렇죠.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겠죠. 국민의힘 후보가 5월 돼야 10일이 후보 등록하면 일주일 사이에 그걸 또 해야 되는 일주일 거군요. 사이에 다음 주 일주일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저 총리 같은 경우도 뭐 무소속으로 계속 할 수는 없을 테고 조직과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개헌입니다. 개헌의 빅텐트를 빅텐트를 치는데 빅텐트 개헌. 속에 네. 난로를 두는데 그 난로가 개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 거기에 임기도 단축하고 그렇죠. 임기 단축 개헌도 개헌을 두고 하고. 예.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그 본회의장에서 예. 그동안 겪어왔던 민주당의 그 행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혼자 나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최종 후보는 한덕수 대행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없는데 경선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뭐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공당이라면은 자당의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선을 치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정대철 헌정의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단일화를 성사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지금 자신의 당에서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버리는 돌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뭐 빅텐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내란 총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내란 빅텐트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당히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